자, 전력공학 3장입니다. 송전선로 특성각 계산입니다. 이 송전선로의 특성각 계산은 이제 송전선로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전선로를 나눠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면 송전선로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송전선로를 우리나라 송전선로를 구성을 보면 사실은 전력을 쓰고 있는데 전력 수요지라고 하죠. 전력 수요지 부근, 즉 뭐예요?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면 전부 발전소는 어디 있어요? 해안가 쪽에 다 몰려 있는데 전력을 쓰는 데는 이 서울 경기권 이쪽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쪽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안 그러면 다 장거리 송전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우리나라 선로는 대부분 뭐다? 이 장거리 선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00km를 초과하는 선로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송전선로를 분석을 하는데 단거리하고요, 중거리, 그 다음에 장거리로 나눕니다. 자, 단거리 송전선로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면 한 수십 킬로미터 정도, 그죠? 한 30km, 뭐 40km 이 정도. 그 다음에 중거리는 이제 그거보다는 크죠. 보통 100km 이하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장거리는 100km를 초과하게 되는 선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실 누가 이제 질문을 그런 걸 이제 많이 하거든요. 이하냐, 뭐 미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100이라고 자를 수는 없고요. 한 100km까지 정도를 중거리라고 보고 100km 넘어가는 좀 선로가 길다면 장거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두 가지는 단거리 선로는 뭐예요? 임피던스만 있다. 우리가 2장에서 선로 정수할 때 뭐였어요? 선로 정수했던 거 잊지 마세요. 선로 정수하면 RLGC로 돼 있는데 이 RL이라고 하는 얘가 뭐야? 임피던스라고 그랬고 2장에서 다 배웠어요. R 플러스 J 오메가 L 됐고, 요게 뭐야? 어드미턴스에 해당하는 거죠. G 플러스 J의 오메가 L C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인데 단거리 선로는 얘를 무시해 버리는 거야. 어드미턴스는 없다고 보고 임피던스만 놓고 합니다. 그렇죠? 중거리 선로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임피던스, 어드미턴스가 하나씩 있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장거리는 어때요? 이런 선로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피던스, 어드미턴스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자, 이 얘기는 지금부터 뭘 뜻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기 공부하는데 이해가 잘 갑니다. 어떤 내용이냐? 단거리 선로의 임피던스나 중거리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하나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 집중정수 회로라고 그래요. 왜? 수십 킬로든 100km 이하든 어쨌든 이런 애들이 몇 개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걔들이 이 한 개로, 딱 한 개로 모여 있다라고 본 거고, 얘네들은 요 한 개로 모여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계속해서 있으니까 한 개만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게 무한정이 있다. 이거를 뭐라 했어요? 분포 정수 회로라고 부른다. 분포 정수 회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죠. 회로 이론의 13장 전체가 다 이 분포 정수 회로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로 이론 13장만 하면 이 부분은 끝나는데, 시험 문제의 핵심은 뭐다? 이 분포 정수 회로라는 게 많이 나오죠. 장거리 송전선로의 특성은 뭐로 해석한다? 분포 정수 회로를 한다. 왜? RLGC가 계속 무한히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있다고 놓고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류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이 특성을 좀 미리 수업하기 전에 시작하면, 단거리는 이제 계산에 대한 건 모든 거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중거리는 뭐야? 4단자망으로 해석하면 되고, 장거리는 뭐야? 분포정수회로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요. 단거리입니다. 단거리 송전선로예요. 단거리 송전선로는 금방도 얘기했지만 한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되고 임피던스만 계산한다 그랬어요. R 플러스 J 오메가 L. 즉
G 플러스 O, 그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드미턴 성분을 무시해버려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거죠. 왜? 임피던스밖에 없으니까 얘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선로를. 여기가 이제 대지가 되겠죠? 대지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송전단 전압을 걸어주면 RL이 됐을 거고요. 이쪽에 뭐다? 수전단 전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류는 어디서나 다 똑같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지금까지 임피던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S는 뭐예요? 샌드의 약자예요. 보낸다는 뜻이죠. 송전이라는 뜻이고요. R은 뭐야? 리시브, 받는 겁니다. 뭐야? 수전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항상 부하를 걸어야 된다 그러면 부하는 전부 어디 있다? 부하는 어디 있어요? 수전단 측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는 어디 걸려 있다? 수전단 측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보통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이고, 전류를 여기 송전 전류, 여기를 수전 전류라고 하면 전류는 어쨌든 키르요프의 법칙에 따르면 둘이 같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전압은 얘 때문에 전압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왜? 회로 이렇게 직료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전압을 걸면 여기서 전압, 여기 전압의 합이니까 얘 때문에 전압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게 단거리 송전선로인데, 얘들을 여러분들이 학원 잘못 다니면 어떻게 배우느냐? 벡터도를 가지고요. 벡터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죠. 이 내용을 벡터도 갖고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지금부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얘네들의 수식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전류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할 때 전류 많이 배웠습니다. 자, 전압의 위상을 기준으로요. 전류가 항상 위상이 늦습니다. 일반적으로 뭐예요? 지상이죠. 왜? 부하니까요. 부하에다가 전류를 흘려야 되니까. 그리고 전류는 부하로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부하에 전류가, 그죠? 지상 전류가 된다. 그렇다면 얘들을 세타로 놓고 이걸 뭐라 그래요? 얘들을 코사인 세타로 하면 지금까지 뭐였어요? 역률이었다, 이 얘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전압보다 전류가 느니까 지상 역률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면 이렇게 수선을 하나 내려서 보면 여기가 전류의 크기인데 요 길이는 얼마야? 전류의 코사인 세타. 요 길이는 얼마야? 전류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전류는 전류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로 일반적으로 하죠. 왜? 잘 보세요. 위상이 늦기 때문에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위상 돼도 관계없지만 사인은 마이너스 위상 되면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때 I의 코사인 세타 되는 부분하고 I의 사인 세타 되는 부분을 나누는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회로 할 때 배웠어요. 전류의 유효분이라고 불렀고, 요것이 뭡니까? 전류의 무효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회로 이론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벡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자, 저항에다가 전류가 흐르면 I 안에 전압이 떨어질 거고 I L에 전압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여기 흐른 전류를 뭐라고 한다? 전류의 유효분. 이쪽으로 한 건 전류의 무효분이에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X로 표현했죠. 리액턴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알아놓자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앞으로 RL의 전류가 흐르면 전압 강하는, 그죠? IR이 아니라 R에다가 I의 코사인 세타, 전류의 뭐예요? 유효분을 곱하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에다가는 전류의 뭐예요? 무효분을 곱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전압이 떨어지고 여기서 전압이 떨어진 거 둘이 합친 게 얘다. 얘를 뭐라고 한다? 전압 강하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렇다면 잘 보세요. 송전단에서 전압을 보내니까 이 전압은 여기 수전단 전압하고 여기서 떨어진 전압 강하의 합일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수전단에 걸린 전압하고 전압 강하의 합인데 정리를 해보자고요.
I로 묶으면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벡터도로 해석하면 돼요. 벡터도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게 뭐 학술적이라면 벡터도로 해석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뭐 자격증 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뭐 어디 뭐 공기업 시험 본다 이런 다 이걸로 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도를 통해서 결국은 얘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많이 편해지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학원에 가서 잘못 배워가지고 막 벡터도를 그리고 있고요.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을 벡터도 그리는 거 저 좋아하거든요. 그죠? 근데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뭐 벡터도 그려달라고 하면 또 그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예요. 전압강화식이에요. 전압강화식인데 우리가 이제 전압강화식은 전압강화는 뭐예요? 송전단 전압하고 수전단 전압을 빼보면 되는데 좀 전에 했다시피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송전단 수전단 뺐고 이런 내용이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대지전압이죠. 쉽게 얘기하면 선로에서는. 선로에서는 대지전압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기기나 이런 데서는 이게 상전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식은 우리가 선간전압이 다 주어지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했어요? 대지전압에 대해서 선간전압 몇 배다? 루트 3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단상의 경우에는 뭐 그죠? 대지전압이나 뭐 선전압이 다 똑같죠. 그래서 단상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단상은 어떻게 해요? 송전단의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에서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를 해도 결국은 뭐예요? 얘나 똑같은 거니까 뭐예요? 송전단의 선간전압, 수전단 선간전압을 해보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죠. 그러니까 단상은 별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상으로 가면 얘가 달라지죠. 3상의 경우에는 V가 뭐예요? 선간전압이 대지전압이나 상전압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니까 요 식에다가 요 식에다 몇 배씩 하는 거예요? 루트 3배씩 하는 거예요. 양변에 다 루트 3배씩 해봅시다. 루트 3배 하니까 뭐야? 송전단 전압, 수전단의 선간전압,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식은 앞으로는 시험 볼 때까지는 이걸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시험 볼 때는 앞으로는 뭐다? 삼상선로다라고 보면 그죠? 전압 강화식은 3상이라고 보면 전압 강화는 어떻게 구해요?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빼고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압 강화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전압 강화식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부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앞에 보면 앞에 뭐야? 부하 있죠. 부하 P는 삼상 전력 어떻게 구해요? 루트 3의 전압 전류 코사인 세타 할 텐데 뭐야? 수전단 전압 수전 전류겠죠? 부하니까. 그 다음에 수전단의 역률일 거예요. 근데 전류는 뭐 얘나 다 똑같으니 그냥 I라고 표현하면 되지만 전압은 수전단 전압이에요. 그래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 I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이긴 하지만 수전전압 수전전력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걸 삼상전력이라고 했다. 그럼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3에다가 루트 3의 VR의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됐을 거고요. 물론 얘도 뭐예요? 수전단에 붙는 부하전력이죠. 자,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건 없어질 거고요. 그죠? VR분의 P. 수전단 전압에 대해서 수전 전력이에요. 코사인 세타 없어지니까 R만 남을 거고요. X에다가 코사인분의 사인하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탄젠트 세타로 부른다. 그래서 전압 강화를 이렇게 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전류를 이렇게 구했을 때 수전 전력이 이거니까 전류 이렇게 구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압 강화 하나 했는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하나 할 때마다 정리를 좀 해두시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전압 강화입니다. 딱 삼상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삼상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압 강화라고 했는데 전압 강화는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이고요.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였고,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수전 전압분의 수전 전력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라고 했으니, 앞으로 전압 강화를 구하려면 전류가 있으면 얘로 쓰고요. 전력이 주어지거나 전력을 구하려면 얘를 쓴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니까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수전 전압이지만 뭐 부하 전압이니까요. 전압 강화는 항상 뭐다? 전압에 반비례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전압 강하율이에요. 전압 강하율은 이제 보통 델타로 표현하는데, 수전단 전압에 대해서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전압이 얼마 떨어졌냐 이거죠. 근데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뭐였어요 지금? 전압 강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압 강하니까 여기다 그대로 써볼게요. VR분의 그냥 얘 써도 되죠?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되죠? 전압 강하 여기 있으니까 얘 넣어도 되죠? 얘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VR인데 여기 밑에 하나 더 있으니까 VR의 제곱에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식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따라서 전압 강하율은 뭐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압 강하율 잘 알아주세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실기 준비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게 전압 강화니까 왜요?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지금 여기서는 전압 강화에 대한 거, 전압 강하율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압 강화, 전압 강하율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이 가능했다.